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 MBC 라디오 자갈차 지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이소. 영화 아저씨로 이름을 알린 김세론 배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김수현 배우를 두고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김세론 유족과 김수현 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핵심 쟁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두 사람이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 교제를 했는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교제가 왜 핵심 쟁점이 되는지 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뉴스에서 언론에서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그루밍 성범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예. 다들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쉽게 풀이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국에서 마곡간에서 말을 깨끗한 상태로 돌보고 유지하는 사람을 예전에 그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적으로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면 네. 동물의 털을 빗겨주고 깨끗이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길들이다라는 표현이 가장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같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몸을 잘 치장해서 깨끗하게 단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로 그루밍족이라고 해서 남성들한테 많이 쓰시는 것도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정성스럽게 길들이고 관리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자들이 신뢰를 형성한 다음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성적 그루밍 또는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라고 표현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굉장히 은밀하고 교묘하게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네. N번방 사례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N번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서 인식이 높은데요. 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이나 SNS로 접근을 해서 부모님 모르게 또는 보호자들 모르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그루밍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단순하게 본인이 피해자라는 성적 그루밍 피해자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루밍 범죄가 범죄 특성상 가까운 사이, 아는 사람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루밍 범죄라는 것에 대한 분류를 할 때 발생 맥락에 따른 분류를 하는데 오프라인 성범죄에서 발생 맥락에 따르면 가족 안에서 많이 발생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친족 성범죄에 해당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이나 가까운 친척에 의해서 거짓된 신뢰를 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것을 유사 그루밍이라고 저희가 많이 불렀습니다. 예.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이외의 그 교사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동일한 친구 선상에서도 그루밍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한 관계에서 발생을 하는 것들이 이제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그루밍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짓된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범죄다 보니까 피해자가 이게 범죄다라고 인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성인에 비해서 판단력이 미숙하고 성인식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있어서 더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에서 많이 발생하는 특징 중에 또 하나인데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온라인상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성적 행위를 유도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착취 행위를 다 포괄하다 보니까 예.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될 경우에 특히나 청소년들은 이건 사랑이야 라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인지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한 앞서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프라인 그루밍 같은 경우에는 네. 가까운 물리적인 관계가 더 크기 때문에 너만 믿어 또는 우리만의 비밀이야라는 신뢰적인 말에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특히나 어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권위를 쉽게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어서 권위에 대한 수능의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네. 부모의 보호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 자율성을 바탕으로 부모님보다 내가 널 더 이해하고 있어라는 접근 방식으로 심리적 의존을 유도할 수도 있어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신뢰 관계를 만들어가고 신뢰 관계를 쌓아가다가 결국에는 성착취로 이어지는 게 그루밍 범죄라는 건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성착취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호감을 얻고 신뢰 관계를 쌓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거를 한 7가지 정도로 단계별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초기 단계가 사귀기 또는 관계 형성하기 단계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아동에 관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어서 아동의 일상에 관한 통찰을 얻고 어떤 측면이 아동을 취약하게 만드는지 전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가해자가 아동과 관계를 맺고 자신을 아동과 유사한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둘 사이가 어떤 나이나 이런 장벽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요. 예. 이에 따라서 아동은 가해자를 어른이 아니라 친구 그 이상으로 보게 돼서 그루밍 과정의 감정이입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 평가나 배타성 단계라고 해서 비밀스러움과 보안이 중요한 단계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요. 예. 가령 가해자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동의 집의 컴퓨터 위치나 보호자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수시로 묻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가해자가 아동과 자신 사이에 배타적인 느낌을 어떤 것을 만들어서 예. 자신을 아동이 어떤 문제건 판단 없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관계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주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네. 보통 성적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성적 단계 또는 환상 재강화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성적 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아동 사이를 전형적으로 연애 관계의 틀 안에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처음으로 형성을 하고 예. 그다음에 아동을 음란물에 노출을 시키거나 아동의 이미지를 보내거나 요청함으로써 어떤 억제력이나 통제력을 감소시킵니다. 아동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 성적인 호기심을 동참하도록 해서 상호 간의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단계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손의 제한 단계라고 성적인 단계를 지속하려고 통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만지는 행위 또는 그것이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을 못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보상을 줄 수 있고 이러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아동에게 혼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이러한 관계에 노출되면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 판단이 모호해지고 부적절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인지 인지를 못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예. 지금 성적 그루밍의 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근데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보면 신뢰관계를 쌓는다거나 하는 이 단계 없이 N번방 사례처럼 협박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SNS 상이나 온라인 상으로 접촉을 할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그 성적 호기심이나 이런 신뢰관계를 깊이 있게 형성하지 않더라도 네. 청소년들이 오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협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가해자가 오프라인에서는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개인 신상 정보나 노출 사진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협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피해자가 더 고립되고 비밀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 심혜인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하면 정확히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네,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하면은 수단을 매개체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SNS나 아니면 온라인 채팅, 랜덤 채팅 등을 통해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접촉을 해서 그리고 이 온라인 온라인 그루밍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또는 특별히 신뢰관계를 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루밍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반면에 오프라인 그루밍은 아무래도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성폭력이라고 표현하거나 성범죄라고 표현했던 큰 카테고리 있던 것이 지금 많이 세분화된 단계인데요. 네. 2020년에 한 유명 교회 목사가 10대 신도에게 접근을 해서 수년간 오프라인 그루밍을 했고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목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컸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점차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도 못한 채 예. 가해자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연예인이나 요즘 최근에는 유튜버나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들로 인해서 팬이나 연습생 등에게 그루밍을 오프라인에 시도한 정황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오히려 청소년 가해자들도 생기는 것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가해자들의 입장은 사랑하는 사이다, 상호 합의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무조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서로가 합의를 했다, 사랑하는 사이라고 했다 주장을 하더라도 예. 동의 여부에 불문하고 처벌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우리가 하는 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피해자도 동의를 했다라고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동의 능력 없다고 판단을 해서 무조건 처벌을 해서 3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루밍 범죄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됐다고 하더라고요. 요 내용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1년에 개정된 당시에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근거만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도 성적 유인이나 행위 역시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간을 많이 확대를 하고 이번 개정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와 학대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실제 만남을 통한 오프라인 성적 그루밍 행위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 그루밍 성범죄라는 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식도 대응 방안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가 이 그루밍 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대응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사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영국에서는 성적 그루밍 방지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요. 미국에서도 주마다는 조금 다르지만 강한 처벌을 보면 네. 온라인 그루밍 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형벌적으로는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호주가 가장 강한데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러한 심리적으로 그루밍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심리적으로 조작을 해서 이러한 그루밍의 행태를 취한다면 최대 종신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최근에 인식이 되고 있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대중들의 인식을 위한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요. 예. 그러한 교육에 대응해서 법적인 처벌이 최근에 이루어져서 이러한 내용들이 조치가 되는 것처럼 더 강화되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예. 최근에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들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가족 간의 신뢰라든지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신뢰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것들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안에서 또는 학교나 청소년들이 친구들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관계들의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 어른들이 또는 이 사회가 많이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나 운동들이 많이 펼쳐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였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느껴지지에 부산 오늘 아침 11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밤에는 아직 좀 쌀쌀털었고요. 겉옷 꼭 챙기 다니시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별로입니다.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지요. 지금 여기저기서 봄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벚꽃은 금방 진다 아닙니까? 있을 때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갈치 아침에 18,636회 김진수. 저는 서정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내일도 꼭 들으러 오이소.